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2025학년도 5월 확률과 통계 해설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던 시험이었네요. 23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배반 사건.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므로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5가 나오네요. 간단히 배반이라는 개념과 혹시 자주 헷갈리는 것이 독립인데, 독립이라는 관계를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독립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고, 배반을 독립 종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배반은 대표적으로 독립의 반대인 종속의 경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간단한 문제이고 이 항정리 바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일반항 공식을 써보니 우선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x의 5제곱을 원하기 때문에 이 항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7이) 얻어집니다. 쉬운 문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3의 배수일 확률. 다행히 3이 소수라서 쉬운 문제죠. 3의 배수가 있다 없다, 적어도 하나 있다 없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 집합을 직접 셀 것인지 아니면 반대쪽 여집합 여사건을 셀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3의 배수, 이 경우에는 여집합을 세봅니다. 3의 배수가 아니기 위해서는 A, B, C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네요.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2. 그래서 A, B, C가 3의 배수가 아니다의 확률은 3분의 2의 세제곱일 테고, 여집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이 간단히 얻어졌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흰 공 5개와 검은 공 10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넣는다. 가나의 조건을 보니 가의 조건이 우선 쉬운 조건입니다. 이것을 먼저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흰 공은 5개밖에 안 되는데 4개의 주머니에 1개 이상씩 넣는다 라고 하면 간단히 이와 같은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세 주머니 ABC에 넣은 흰 공의 개수의 합은 D에 넣은 검은 공의 개수와 같다.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하면 이 경우에서는 모두 D에 검은 공을 4개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검은 공이 3개가 되고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각각 계산해 봅니다. 이제 흰 공은 다 넣었고 검은 공을 넣으면 되는데, D에는 결정이 돼버렸으니 A, B, C에 넣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중복조합의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경우에는 세 주머니 A, B, C에 나머지 6개를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에는 세 주머니에 나머지 7개를 넣는다. 결국 간단히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8C6에 8C2고요. 9C7에 9C2네요. 28이고 앞에 3을 곱하고 36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120이 얻어지는군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씩의 카드 총 20장이 있습니다. 5장을 택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역시 가나의 조건 중 먼저 접근해 볼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96을 소인수분해를 생각하니 3이 눈에 뜨이는군요. 3은 결국 3의 배수 3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이 정확히 하나가 와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1, 2, 4에서 모두 가능성이 있군요. 4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해 봅니다. 4가 최대 2개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군요. 나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배열합니다. 이 경우는 끝에 2가 오는 경우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공식에 따라서 끝에 4가 오는 경우가 합쳐서 36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끝에 2가 오는 경우가 12가지, 끝에 4가 오는 경우가 4가지, 16가지군요. 모두 더하여 간단히 답이 얻어집니다. 52가지입니다.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 다음 28번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원하는데 나는 좀 친숙한 조건이고요. 가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관건인 듯 하네요. 가를 조금 변형해 봅니다. 2로 묶어주고 이렇게 변형했더니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 값은 나로부터 0 또는 음수입니다. 한편 2로 묶여 적고 16이 있으니 짝수여야 되겠네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값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로 끝이죠? 마이너스 6은 최소 1과 최대 6으로 이루어진 집합에서는 그 차이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경우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각각을 차례로 따져봅니다. 변형을 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것이 0일 때 0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4인 경우 세 경우를 고려합니다. 각각에서 합이 8이 되는 경우 이때는 2, 6부터 6, 2까지로 하나하나 정할 수 있으니 F1과 F2의 짝을 정하는 방법은 모두 5가지네요. 한편 이 경우는 3과 6을 똑같이 정하면 되는데 당연히 1로 같게, 2로 같게 모두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4, 5의 값들도 자동으로 정해지니 모두 30가지네요. 두 번째 경우는 F1 더하기 F2가 7인 경우 1, 6부터 6, 1까지 모두 6가지 경우가 생기죠. 한편 차이가 2가 되도록 F3과 F6의 짝을 정해줍니다. 그것은 1, 3, 2, 4 4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F3은 1로 F6은 3으로 정했을 때 중간에 있는 4, 5의 값을 정해주어야 하는데 중복조합이죠. 1, 2, 3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다 입니다. 계산하면 4C 6이 나와서 144네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역시 직접 세보면 1, 5부터 5, 1까지 5경우가 있고요. 3, 6의 짝이 4만큼 차이가 나게 해주어야 하는데 1, 5하고 2, 6 단 2경우가 있네요. 한편 1, 5인 경우에 F3은 1, F6은 5인 경우에 4, 5의 짝을 정해주는 것은 1, 2, 3, 4, 5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는 것과 같습니다. 150으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하여 324가 얻어집니다. 29번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어려운 문제가 나오려나요? 4명의 2학년 학생과 4명의 3학년 학생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앉습니다.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는 같은 학년이다. 이 방식을 먼저 따져볼까요? 2학년 4명이 모두 붙어 앉는 경우 그렇다면 3333으로 가능하겠죠? 2학년 3명만 붙어 앉는 경우 이 나머지 한 명이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2학년 2명이 붙어 앉는 경우 그렇다면 나머지도 2명이 붙어서 결국 이 방식이 되겠네요. 학년을 따지면 단 2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나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원순열로 채워갑니다. 이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A가 만약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 나머지 학생을 채우는 방법이 3팩토리얼 3학년 B 학생은 이 위치에 와야 하니 3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A가 여기 앉을 때 A가 여기 앉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군요. 한편 A가 여기 앉는다고 하면 2학년 앉는 방법
3학년은 이제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입니다. 마찬가지로 a가 이렇게 앉는 것이 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이죠. 첫 번째 경우는 216까지, 두 번째 경우는 288까지 더했더니 모두 504가지가 얻어지네요. 두 번째 이 방식인 경우에서는 다행히 한 가지 방식뿐입니다. a가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여기 앉던 위치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순열로 생각하면 이 위치와 이 위치, 이 위치와 이 위치는 같은 위치죠. 180도 회전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나머지 2학년 학생들을 정한다.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면 B는 여기 앉을 수 없으니까 3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 역시 666으로 정리해서 216이라고 할 수 있네요. 504와 216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720이 얻어집니다. 다행히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30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전구가 있다. 켜짐과 꺼짐이 전환된다. 주사위를 던져서 n일 때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의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누른다. 원하는 것은 5번째 시행 후 전구가 모두 켜져 있도록. 현재는 모두 꺼져 있죠? 차간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6번 전구가 켜져야 합니다. 정확히 홀수번 눌러줘야 하죠. 오로지 6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에 차간하여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6이 5번 나올 때 가능하죠? 모든 전구가 켜집니다. 한 가지입니다. 6이 3번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2번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는 건데 6 말고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결국은 그 숫자가 다시 한번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 말고 5가 나왔었다고 하면 그 5번 전구를 다시 켜지게 할 수 있는 건 5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6이 3번이고 나머지 같은 숫자로 2번인 방식이네요. 계산을 해보면 6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5C 3가지 그리고 남은 두 자리 1, 2, 3, 4, 5 5가지입니다. 50 경우가 얻어지네요. 6이 한 번입니다. 6이 3번 나오는 것에서 발견했던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6이 한 번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숫자가 4번 모두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6, 5, 5, 5, 5 한편 5, 5, 4, 4 이 방식만 가능하겠죠? 이것을 세봅니다. 6의 자리를 정하고 나머지 숫자를 정하고 25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역시 6의 자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5 숫자 중에 2 숫자를 뽑습니다. 남은 4자리에 예를 들어서 5544 배열하면 되겠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 곱하기 10에 6 300이네요. 1과 50, 25, 300 모두 더하여 376이 얻어집니다. 간단한 공식을 쓰긴 했는데 쉬운 차간점이 발견이 되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쉬운 시험이었네요. 역시 확률과 통계는 그다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죠. 2025학년도 5월 확률과 통계 해설이었습니다.